네,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한 관심 섹터, 유망 섹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업종 내에서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 그 종목은 어디일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제시하셨던 허애남 전문가의 탑픽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클로봇이 나왔습니다. 클로봇 하면 최근에 그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한번 관련해서 들어볼까요? 네, 이제 클로봇 하면 이제 대표적인 로봇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5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활용한 산업용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스팟은 이제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또 AI 기반 스마트 기능을 갖춘 이제 차세대 로봇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계단이라든가 경사로 또 거친 지형 등에서도 좀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또 360도 환경 인식도 이제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다,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또 AI 비전 기술이 융합돼서 이제 복잡한 공간도 정밀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원격 제어는 물론 이제 자율 주행도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좀 특징도 같이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호에도 투입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관심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그 가치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또 높더라고요. 보니까 글로벌 로봇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탑재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로봇 소프트웨어 쪽, 이쪽은 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 약 165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약 1000억 달러까지 이제 그 증가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산업 및 그리고 또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로봇의 종류가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과거 컴퓨터 제조사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경쟁 관계처럼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런 경쟁으로 계속 시장 내 확대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산업에서도 이런 높은 범용성 그리고 이제 신뢰성을 갖춘 이제 소프트웨어의 업체가 이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쪽이 이제 클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또 클리어 패스와 같은 이제 주요 기업으로부터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범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역시 파트너십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판매를 이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필드 테스트까지 이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클로봇의 수혜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또 그리고 또 대량 생산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클로봇의 이제 솔루션 매출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은 게 목표 주가를 이제 3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주가는 2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3만 원 선 어떻게 도달 가능성이 좀 높다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 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여러 그 방면을 통해서 제가 그 연초부터 클로봇을 9,000원대부터 매집을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모멘텀 그리고 또 연초에 국내 증시의 반등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번 상승 1파동이 크게 나오고 말씀하신 그런 목표 주가에 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든가 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좀 추세가 견고하게 조정 2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2만 원부터 18,000원 사이, 그러니까 큰 가격 조정 없이 횡보통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런 또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이런 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가 반등 모멘텀을 찾아간다면 1차 정고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혜남 전문가는 오늘 투자 유망 섹터로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탑픽으로 저희가 클로봇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음 기업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탑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이젠 R&M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봇주가 열풍을 보이다 보니까 뭐 주가가 5만 원 선을 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투자 유망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다시 이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아. 좋은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기업 설명부터 좀 간략하게 드리면 하이젠 RNM은 이제 LG전자 그 모터 사업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8년 이제 독립 법인으로 이제 분리됐습니다.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이제 서버 모터 사업 그리고 또 EV 모터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구동 모듈 분야에서 확고한 리더로서 이제 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로봇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모빌리티 구동 모듈 그리고 또 서버 시스템, 이제 산업용 모터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범용 모터 부분이 약 600억 원입니다. 매출 비중에서 약 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버 모터와 드라이브 부분이 124억 원으로 17%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시장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국제과제로 그러니까 주각 국제과제에서의 주간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을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연구 개발에 이제 착수하겠다 이제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5kW급 산업물류용 전동화 플랫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중국의 히토류 배제 이방성 본드 자석 및 DC 전원 기반 서버 시스템 또 마지막으로는 기능 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한 로봇 구동 모듈 개발입니다. 이런 국제과제의 그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주도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 손꼽히는 액추에이터 이쪽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액추에이터가 지금 로봇 산업 내에서도 차세대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로봇 산업의 이제 심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로봇 관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이제 고정밀의 그 제어 능력이 요구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액추에이터의 이제 그 중요성에 입각해서 계속 이제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한 대당 액추에이터가 평균 25개에서 30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고급형의 경우에는 더 발전돼서 이제 50대 이상까지가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확대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흐름인데 2023년 기준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30년에는 약 400억 달러 규모까지 이제 성장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역시 17%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대표들도 모두 이런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이제 컴퓨터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과 맞먹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즉 AGI까지 이제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AG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산업 전반에서 로봇 기술의 이제 활용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AI와 로봇이 결합된 이제 자동화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런 하이젠 RLM의 이제 시장 부각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성장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 지금 액추에이터 시장을 이끄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이젠 RN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 계속해서 좀 붙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23년에 매출 감소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단 수익성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주가도 안정적으로 흘러갈까요? 앞으로의 예상은 저희가 향방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숫자들의 흐름을 보면 이제 24년 매출액이 이제 759억 원, 그리고 또 영업 손실은 이제 3.7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이제 1.76% 감소한 숫자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 전환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비의 상승, 그리고 또 로봇 액추에이터 개발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한 이제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개선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클로봇과 추세의 흐름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상승 이제 1파동 시세 뒤에 최근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급락과 주요 대외 여건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 파동 조정 구간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로봇과 똑같이 이런 그 3월과 4월에도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로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수가 이제 진정이 된다면 1차 정고점인 45,000원부터 이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유망 섹터 로봇 내에서 두 가지 토픽을 제시했습니다. 허혜남 전문가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유망 섹터로 내수주를 제시하셨었죠. 장영한 전문가의 관심주 토픽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정책 등등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 내수주의 투자 매력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꼽으셨을 것 같아요. 실적도 안정적이죠. 네.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리스크나 특히 관세 전쟁과 무관한 경기 방어주의이기도 하죠. 이 이마트가 대표적인 내수주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코스피가 미중 관세 이슈로 해서 약세를 보일 때도 내수주는 선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분기 이마트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7조 4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204에서 206% 정도 급증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으며 시장 기대치는 20에서 32%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자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죠. SCK 컴퍼니는 이마트의 영업이익에 근접한 수준까지 실적을 끌어올려서 자회사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마트의 전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마트는 고정비 절감 등 구조조정의 결과로 상품 마진율 상승과 수익성도 개선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플 사태로 인해서 네네. 이마트의 양호한 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배송 이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쿠팡이 그런 또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던 건 네. 아무래도 빠른 배송 그 그렇죠. 부분에 근거한 게 크다라고 또 앞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마트도 위기 의식을 좀 느낀 건지 이런 거에 발맞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쿠팡의 어떤 새벽 배송 같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벽 배송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이마트를 포함한 전통 유통 대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한 배송을 이미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있고 2024년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지배력도 역시 강화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위기 의식에 의해서 쓱배송이라고 SSG 쓱배송 이지를 출시하기도 했고 네. 2025년부터 1시간 내외의 퀵커머스 즉시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또 기존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해서 퀵커머스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존 점포 네트워크를 배송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을 걷어내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외형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비용에 대한 개선도 하면서 점포 수도 줄여갖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마트가 왜 다시 외형 확장에 나섰을까요? 첫 번째가 수익성 개선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자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비용 절감을 하고 수익성이 나아지고 이익률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홈플러스 사태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트레이더스를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 고객을 흡수할 핵심 무기로 부상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규 점포를 단순 유통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물류와 퀵커머스 허브로서 기능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설계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마트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 전망이 좀 제시가 예, 되더라고요. 대형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대형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것들은 이제 IBK 투자증권, 뭐 LS증권, 신한금융투자 거의 비슷하게 10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 그 정도. 목표가를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이제 크게 얘기한 곳이 한국투자증권이 11만 5천 원까지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회사도 스타벅스 코리아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또 트레이더스, 또 할인점, 또 본사 모두 흑자 전환이 됐고 수익성이 이제 점차 회복 중이고 실적 개선이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 홈플러스 점유율 때문에 이런 그 대형 유통 기업의 어떤 점유율 재편이 다시 일어나게 돼서 구조조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이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수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형환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 이마트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업이 등장할까요? 함께 또 화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코스트코 미증시에서 종목을 또 네. 하나 선정을 하셨네요. 이 부분도 뭐 역시 이 내수주의 성격상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겠죠? 네. 똑같이 이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요새와 같은 관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뭐 그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이마트와 유사한 업종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유통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트코가 1위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높은 회원 갱신율하고 소비자 충성도인데요. 저도 이제 코스트코를 자주 가지만 미국과 캐나다 또는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90%가 넘는 회원 갱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제 구조 덕분에 코스트코의 연회비 수입이 전체 수익의 뭐 반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들 수 있는데 코스트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용량 판매나 낮은 마진 전략을 통해서 다른 마트, 한국 마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불황에 강한 유통 구조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들은 계속 소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나 공급망 불안 같은 글로벌 변수에도 코스트코의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빠른 재고 회전율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덕분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코스트코가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유럽, 다른 선진국 해외 매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국가의 리스크가 생겨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강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주 하면 말씀하신 코스트코도 있지만 뭐 월마트라던가 아마존, 뭐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무엇일지 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유통주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마존도 있고 월마트도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 회사고요. 또 월마트는 온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지만 코스트코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트코의 주봉 차트와 오른쪽에는 애플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트코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고점 대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받는 비율이 애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트코가 1078불을 치고 약 18불에 그 18% 정도의 조정 하락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애플은 약 30%의 조정 하락을 보이는 좀 더 이제 그 변동성이 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욱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는 이제 그 보시면 왼쪽이 코스트코의 주봉 차트고 그다음에 코스트코의 월봉 차트가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 1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다면 이제 올해 초에 10억이 된 10배의 그 상승을 본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세기 때문에
아까 우리 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주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것처럼 네. 코스트코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요새같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바로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코스트코 미증시 이제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네네. 접근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지금 가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미국 주식 퀀트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이제 나오지만 4월 9일 날 코스트코 홀세일이 이제 매수 시그널이 965불에서 시그널이 나왔고 손절 라인은 약 880불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차트를 보면 이제 창사 이래로 최고인 1078불을 아까 제가 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고점 대비 약 18% 정도 하락 조정을 마친 후에 최근 차트는 이제 더블 바텀인 이중 바닥 라인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965불 내지 이제 950불 내에서 880불 정도면 충분히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차트를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한 과거 이력에 비추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950불 내에서 880불대에 미국 주식 코스트코를 한번 매입 공략을 펼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투자 관심 섹터 내 탑픽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허인남, 장영환 전문가의 추가적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필살기 고수회전 채널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